자, 우리는 맛집하니까야 차례대로 경에서 색계 사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색계 사선에 대한 설명은 이 차례대로 경은 지금까지 나온 정형구 가운데서 가장 좀 상세하게 광설로 되어 있는 장면들이 있고, 그것을 음미함으로써 우리는 색계 사선과 그다음에 사무색 처정에 대한 구체적인 또 고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6번 제2선에는 자기 내면에 있으며 확신. 그래서 색계 2선의 덕목은 확신이라 그랬죠. 그죠? 색계 1선은 뭐였죠? 심사. 심사와 확신.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찰을 하였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깔끔해졌다는 거예요. 그 논리적으로 깔끔해지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실상을 바라보는 것. 그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온척의 가르침이다. 온책이. 실상은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고 나는 개체라고 생각하지만은 온이라는 거야. 온. 온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이 전생을 거듭해서 계속 쌓여온 형태. 그다음에 이 쌓여온 형태는 결과적으로 딱 이렇게 종결 짓는 거야. 앞으로 진행형이야. 진행형. 그래서 온 하는 가르침을 배워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뭐냐면은 설명을 해 놓는 그 가르침인 처와 계의 가르침, 12처와 18계의 가르침을 통해서 심사를 확대하다 보면은 실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 실상을 발견하는 것에 있어서 내 이전까지의 전도몽상에서 벗어나는, 즉 다시 말해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계기가 되어 있고, 그 계기에 있어서 뭐냐면은 이성적으로 깔끔해졌기 때문에 실상을 만나는 확신. 그래서 여기서 한문으로 청정신 이렇게 돼 있죠. 그 확신에 의해서 희열이 생기는 거죠. 그 희열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전에 몰랐던 것을 알았을 때 항상 사람들은 희열이 생기는 겁니다. 희열이 생겨. 전에 몰랐던 것을 알았을 때. 즉, 뭐 수학 문제든 산수 문제든 풀렸을 때 사람들은 다 희열. 우리 총무 일하시던 하는 분들도 그날 딱 그냥 사람들 일 처리가 딱 떨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희열. 그다음에 마음이 그다음에는 편안해지잖아. 여기서는 행복이라 표현했지만 편안해집니다. 희열과 그다음에 즐거움, 락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 편안해지죠. 편안해졌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궁리할 거나 군더더기가 있어 없어? 생각의 그림자가 없죠. 그래서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 한 끝에 집중됨. 앞에서는 논리적 타당성을 따지기 때문에 마음이 집중되는 것에 비하면은 색계 이선에서는 전혀 이제 실상을 만났기 때문에 이성적 결함이 없어. 마음의 생각의 불편함이 없어졌어. 그때 처음 희열이 생겼다가 그 희열을 통한 편안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열반을 향해서. 예. 구체적으로 고를 제거하면은 멸을 우리가 증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집중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감각 접촉을 했을 때 그 이전의 감각 접촉은 항상 실은 내 중심의 감각 접촉이기 때문에 불안했지. 예. 그래서 선택해요. 긴장하고 있어. 감각 접촉하는데 긴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긴장을 통해서 감각 접촉을 하더라도 나한테 계속적 편안함을 줘. 안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만족감이 생긴다 하더라도 당장 불편해져. 당장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 그냥 체코 2대1로 이겼을 때는 온 나라가 난리가 나고 좋다고 아이고 그냥 홍명보 그냥 우리가 다시 봐야 되겠다 했더만은, 멕시코 때는 좀 아리까리해서 고개를 갸우뚱했거든. 남아공한테는 아주
에, 우리가 아니 우리가 착각한 게 우리가 잘하는 거였어. 체코가 진짜 못하는 거였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체코 감독도 우리나라 연구 덜 하고 온 거야. 내가 보니까 남아공이 우리를 이길 정도면은 체코 감독은 공부 덜 하고 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뻔뻔함이 공부 못한 사람 만나가지고 예, 어쩌다 보니까 이기는 한 경기라도 이겼으면 얼마나 좋나. 다행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뭐 그쪽은 그쪽 이야기니까 감각적으로 불편해지죠.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느낌은 고의 느낌을 계속 이어갑니다. 느낌은 고의 내용이 이루어지죠.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확신이 있다 아직 감각적 욕망을 만났어요. 이성적 편안함이 있는 거야. 감각적 욕망을 재현을 했지. 이성을 토대로 아, 이게 내가 잘못 본 거였구나. 이거 차라리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까지가 왔어요. 아직 감각적 욕망을 직면했어. 아직까지 감각적 욕망에 직면하지 못했어.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열반은 예상하고 있지만, 열반은 지향하고 있지만은 그 열반의 최대의 자극거리인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감각적 욕망은 첫째로 이성에 의해서 제지를 합니다. 제지. 제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항상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내 욕심을 부려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욕심이 과하다는 걸 알아서 예? 어 우리가 뭐라 하지? 갑자기 사자성어를 까먹었다마는 예. 그래서 과유불급하잖아요. 지나친 게 어? 오히려 못할 수가 있거든요. 과유불급을 알아요. 합리적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 합리적 이성이 없는 사람들은 과유불급을 모르고 더 막 하게 되냐. 아침에 뭐 이 잠시 유튜브 보다 보니까 한때 사업 잘했던 90년대 2000 초반에 300억 자산가가 정성 카지노 가가지고 그냥 몽땅 전 재산을 다 잃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정성 카지노 앞에 그냥 뭐야 그, 그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 느껴가지고 사람들한테 몇만 원 하면서 그냥 어? 그런다고 아유 한때 300억 자산가 사업도 중견기업도 엄청나게 하고 TV에도 나왔대. 성공시대 MBC 옛날 했잖아요. MBC 성공시대 나온 사람들 잘 된 사람 별로 없어. 예? 몰라요. 그때 그 사람 그때 시각에서는 성공시대였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유가 그래 비슷하지 못해. 거평 프레야 그 사람도 그렇고 뭐 이 사람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렇게 나왔다는데 또 왜 그러냐니까 예, 이성은 저지를 시키지만은 아직까지 감각적 욕망이 웅퉁거리고 있어요. 저지시켜 놓은 상태지. 그래서 딱 뒤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요 감각적 욕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은 반드시 감각적 욕망을 변화시키려면은 감각적 욕망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을 다루어서 감각적 욕망을 개선시켜야 돼. 그래야 감각적 욕망이 사라집니다. 감각적 욕망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한 생각 돌려가지고 싹 없어진다? 아니야. 우리 그냥 과거부터 쭉 훈습되어 오던 전생에 거쳐서 온 본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 되겠습니까? 그 본능이라는 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내 개체에 가둬져 있는 상황 아래서는 그래서 그걸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감각적 욕망을 이제 만나야 되겠죠. 그 만나기 위해서 새끼 이선이 필요합니다. 새끼에서는 구체적으로 열반을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것을 우리는 확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확신에 의한 느낌, 인식, 의도, 마음 하는 것들이 느낌, 인식, 의도, 마음 이랬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심소로 따지면은 기본 심소지. 이제 우리가 목요일부터 유식 이야기하면은 예? 이게 변행 심소죠. 예? 촉작의 심사유 하잖아. 예. 아니 그런 그냥 느낌, 인식, 의도, 마음 하는 것들이 기본 심소가 작용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이제 열반을 바라보니까 열의가 달라지죠. 열의가 달라진다고. 여러분들은 다 서울에서 오래들 사셨고 내지는 또 서울 인근에서 여기서 뭐 제일 멀리서 온 아유 청주시만 해도 멀리서 왔네. 저만 하더라도 어릴 때
부산역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총 역이 22 개를 거쳐 와야 됩니다. 통요로를 타면은. 물론 비둘기 우리 완항이라 부른 열차를 타면은 더 그냥 오래갑니다. "제발 왔다 갔다 하지 마. 나 너무 힘들어." 아주 뻔뻔하게들 왔다 갔다 하네. 앞에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집중을 못 하겠네. 자, 그래서 22 개를 쭉 오는데 22 개를 오는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무슨 지하철역도 아니고. 아니 지하철역 22 개도 요즘 지루하잖아. 그런데 이게 무슨 뚝뚝 떨어지는 역을 22 개를 지나와야 되는데 거의 천안 오면은요. '아이고야 인제 좀 서울 가까이 오나.' 싶고 수원 오면요. 이제 거의 다 왔지. 근데 수원 와도 실은 한 40-50 분을 더 와야 돼요. 수원 와도 40-50 분을 더 와야 되는데 수원 오면 다 왔다 싶은 느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수원 지나다 보면은 인제 요즘은 인제 뭐 여기 있는데 지하철역 보면 화서라는 데가 있잖아. 이제 난 화서라는 데 가 보질 않았지만은 옛날 그 연속국에 그 서승연 나오고 여자애 조그마한 애가 누구 나왔지? 하여튼 똑순이, 똑순이. 똑순이 나올 때 차화연이가 살던 데가 화서야. 어. 여러분 기억 안 나잖아. 그지? 아 우리는 서울에 대한 뭐냐면 실은 막연한 동경이 있어 가지고 이거 화서만 가도 서울하고 가까운 거라 화서를 싹 지나가 보면은 마음이 개운해지는 거지. '서울 다 왔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걱정을 해요. 뭐 지루함이나 이런 게 사라진다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열이라는 게 그런 거야. 공부도 내가 공부 역량이 막 갖춰져서 가까이 오면은 그 열이 때문에 예? 그냥 개운하고 거의 다다른 것 같고 예? 그래서 힘을 더 내고 막 그런 거죠. 3,000 배로 따지면은 2,300배 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막 마라톤으로 따지면은 4점 데드 포인트가 옵니다. 2,300 배, 400배 사이가 그냥 그만두고 싶어. 힘이 들어서. 그래서 막 쓰던 안경도 집어 던지고 싶고 예. 그전에 손목시계 차고 다녔잖아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손목시계라도 왜 이렇게 세이코로 사줘 가지고 무거워요. 어. 그래 가지고 무거운데 이거 막 벌써 던지는데 실은 2,700 배, 800개 가면요. 108배 두세 번만 하면 되잖아. 그냥 사뿐사뿐합니다. 막 땅바닥 짚고 일어날 때도 간단 말이야. 그때 생기는 게 열의. 예 비교하자면 그렇죠. 결심. 그때 하면은 우리가 한 막 지나다 보면 지루할 때는 '아이고 또 알아봐라.' 하지만은 그때쯤 되면은요. 다음에 하려면 또 하겠다라는 결심이 생기죠. 그래서 정진. 계속 이것이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그 내용들이 마음에 차곡차곡 예 생겨서 마음 챙김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상태는 바뀌겠죠. 예? 그전에 불안하고 뭐 괴롭고 하는 마음에서 평온한 마음,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마음. 그때의 마음이 그 이전 내가 색계 일선이나 그 이전에 욕계 있을 때 마음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작의라는 말을 씁니다. 작의라고 했을 때 의가 지어지잖아, 한자로 이야기하면은. 물론 요시노 마나시카라. 그러니까 내자로 이야기하면 여리작의 이래 됩니다. 여리작의. 같을 여자 쓰고 이치이자 쓰고 그다음에 지을 작자 쓰고 그다음에 뜻의자 씁니다. 여리작의 이렇게 한문으로는 번역합니다. 요시노 마나시카라라고 해서 작기가 됐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20대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20대 마음은 20대 마음대로의 작의가 있고 지금 마음의 작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에 의해서 지금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달라졌지. 의가 어떻게 다른 추구와 경향성으로 지금 마음으로 고착화 되어 있는 거죠. 경향성을 띈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작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좋게 먹은 사람은 마음이 선량한 작의가 돼 있어. 빼또롬한 사람은 항상 빼또롬한 작의가 돼서 그래 세상을
삐뚤게 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삐뚤게 비관적으로 보고, 예? 불만스럽게 바라봅니다. 왜? 자의의 상태가 그렇다는 이야기야. 마나시카라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기는 언제 이루어져요? 평상시에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제대로 된 자기, 열이 자기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앞에서 마음 챙김이랬잖아요. 예? 마음 챙김, 사티가 필요한 거예요. 사티는 계속해서 자기를, 뭐냐면 좋은 자기를 가져오기 위한 계속적 수행을 사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의 잡돌이함의 법들이 있는 바 해서 잡돌이라고 표현해도 이게 좋은 번역 아닙니다. 이분들이 번역한 마음을, 우리 잡돌이라는 건 안 좋은 용어로 씁니다. 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잡돌이하는 겁니다, 이게. 예. 뭐냐면 언니가 동생을 잡돌이하는 거거든요. 못된 선생이 아이를 잡돌이하는 거거든. "너 그냥 뭐 이거 안 했냐. 어쩐다 저쩐다." 잡돌이. 잡돌이라고 말을 이랬었는데 마음을 못 살게 군다 이거지. 예. 그런데 아이 뭐 수행을 그렇게 그냥 좀 파일차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말이 사적으로 그냥 뭐 우리 그냥 우리끼리는 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책에 쓸 일은 아니야, 잡돌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분들은 계속 마나시카라를 잡돌이라는 말로 써서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불만스러워요. 어쨌든 간에 뭐 그래 써 놨으니까 마음에 작의의 법들이 있는 바. 그래 중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번역했는가라는 것을 고심해 봐야 된다니까. 요즘 뭐냐면은 반야를 통찰로 번역하거든. 예? 반야를 통찰로 번역을 합니다. 지혜 통찰. 여기서도 통찰지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통찰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잖아. 지혜라는 말도 있죠. 한자잖아요. 그죠? 왜 안 쓰고 반야라고 가만히 내비도 있겠어요. 자기들이 반야를 안만 연구해 봐도 이게 중국에 없는 말이야. 그래서 반야로 내비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고민해 보고 번역하면 좋은데 아쉽죠. 자, 그는 이 법들을 차례로 결정지었다. 차례로 결정지었다는 예, 택계 이선의 수준에서 매듭지은 거예요. 매듭지은 마음이 매듭지는 것을 결정지었다. 그에게 이 법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일어나고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머물고 이제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으니까 분명히 내 마음이 전의 마음하고 차별적이죠. 그러니까 알 수가 있는 거지. '아 이게 색계 이선의 경지이구나.' 확신. 어. 이성적 가다듬음이 완전히 되고 열반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고 열반으로 추구할 준비가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머물고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사라진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한다. 이와 같은 이 법들은 없었는데 생겨나고 있다가는 사라진다라고. 있다가는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사변이라는 거야. 체험이요, 사변이요? 사변입니다. 심사도 사변이고 색계 이선도 마음이 안정됐지만은, 예? 소위 해서 실상에 대한 의문이 풀리고 열만을 전망해 왔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사변이야. 체험하지는 못했어. 그는 그 법들에 대해 홀리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벗어나고 자유롭고 한계가 없는 마음으로 머문다. 아, 이것은 아직까지 사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거야. 체험하지 못했어. 체험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 생각에 집착해야 되겠어요. 생각만으로 살아야 되겠어. 나는 새로운 경험으로 나아가야 되겠어. 그 새로운 경험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경험에서 첫째 만나는 것이 욕망이겠죠. 그죠? 네. 욕망으로 봅니다. 그는 이보다 높은 벗어남이 있다라고 꿰뚫어한다. 그것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있다고 확신했다. 7번. 이구들이여 다시 쌀이 붙다는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했다. 당장 나오잖아. 어떤 언어사가 나왔어요? 예. 예.
평온이라는 말이 나왔지만은 뒤에 정념정지 나왔지만은 경험이라는 말이 우리가 딱 나오잖아요. 앞에서는 경험이에요, 확신이야. 앞에는 심사잖아요. 확신, 심사는 다 어떻게 마음의 사변의 활동입니다. 생각의 활동이란 말이야. 전망이고 마음 활동인데 아니고 여기서는 경험이야, 경험. 경험이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그 경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색계 수행의 자꾸만 종결로 가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공부는 경험하지 체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체험한다는 이야기는 실천을 해야 되겠지.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내지는 이 사람 저 사람의 활동에 대해서 평할 수 있지만은 평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지. 내 생각. 그 사람이 되어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되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평가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한 일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일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지. 자,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희열이 빗발했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인제 더 이상 어 깔끔해질 필요도 없고 열반을 새끼 이전에서는 저 전망했기 때문에 그것 열반을 전망하는데도 희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평온은 계속 유지되죠. 행복은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희열이라는 즉 감정의 상태는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안정적이죠. 심사할 때는 생각이 많잖아요. 생각이 많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안정적이야 마음이 집중돼 있지만은 생각은 복잡한 거야. 예, 마음은 집중돼 있지만 생각은 복잡한 겁니다. 공부가 재밌었던 거지, 공부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변이 재밌었던 거지. 자, 그다음에 탁 알았어요. 알았을 때 우리 그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 우주선 선장 딸내미가 유레카하면서 쫙 뿌리잖아, 종이를. 유레카했다는 얘기 답을 풀었다 이거지. 이제 그 영화 안에입니다. 소위 해서 블랙홀의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거야. 인제 그 지구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래서 유레카하면서 막 던진단 말이야. 유레카할 때 던질 때 희열이지. 발견했을 때 희열이다 뭐. 이 희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제 편안해요. 그쪽으로 인제 우리가 뭔가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면 되는 거야. 전망이 구체적으로 정답이 나왔어. 그래서 편안하죠. 그쪽으로 인제 나아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 정념정지. 이거는 한꺼번에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경험이 참 많아. 예. 이것저것 경험이 참 많습니다. 예. 그전에 왜 어느 목사가 서암 스님한테 "스님 팔만 대장경 다 읽어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다잖아. 그러니까 서암 스님이 뭐라 그랬죠? "얘는 바닷물을 어 다 마셔 봐야 그 맛을 아나. 떡 찍어 먹어보면 다 짠맛을 알 수가 있지."라는 대답으로 그 목사를 아주 민망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의도는 어떻게 팔만 대장경을 어떻게 누가 다 읽어 봐. 개인이 그건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뭐 저도 지금 방에 대장경 지고 살지만은 저거 딱 제가 펼쳤다 닫았다 하는 책은 다섯 권입니다. 그럼 나머지 40 권은 어떻게 돼?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내 내가 공부하는 거하고 저 밖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팔만 대장경을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 5권 열어본 사람도 우리나라 몇 명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전공하니까 그 열어보는 거지. 요즘엔 휴대폰 나오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 의도는 빤하지. 설마 다 읽어 봤겠냐. 근데 다 읽어 봤다 하면은 어떡해. 그 목사는 뭐라 그랬어.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그걸 어떻게 다 읽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을 간파하고 이야기를 하지. "너는 바닷물을 다 마셔 봐야 그 맛을 아냐." 근데 "바닷물을 다 마셔요." 안 그러면 "찍어 먹어 봐도 알아."
찍어 먹어 봐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이 다릅니다. 한번 찍어 먹어 봐야 돼. 동해 맛하고 남해 맛하고 서해 맛이 달라. 예. 제가 바닷물을 경험한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맛이 디테일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공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고 부처님이 연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공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유목행은 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대신은 또 유식에서는 열애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요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안에 근본의 함의는 연기로서 우리가 통합시킬 수 있으나 왜 이런 각양의 언어가 나오느냐 했을 때는 왜요? 바닷가 가면요. 바람도 다르고 지형도 다르고 파도도 달라서 조석 간만이 달라서 맛이 달라. 사는 생태도 다르고 라고 했을 때 '짠맛 한맛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 총의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각각 중생들의 근기에는 천차만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맛이 한맛이다라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한맛이기도 하고 또 한맛이 아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답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정념정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불교를 돈오 돈수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또 한동안 논쟁거리가 돼 있는데 불교를 돈오 점수하고 난 다음에 돈오해야 되느냐? 아니 그러니까 천천히 점수라는 건 천천히잖아. 천천히 공부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깨닫느냐? 안 그러면은 도노하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도 계속 점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깨닫고 난 다음에 수행도 돈수 예? "한 방에 다 된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다 언어적 차이가 있을 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 소위 이야기해서 나라에 그전에 똑딱이 탁구 칠 때 예? 탁구 30분 치면 지루했어요, 안 지루했어요? 요즘은요 2 시간 치도 안 지루합니다. 예. 아쉬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똑딱이 칠 때는 점수야. 점수. 점수야. 근데 그 점수 안에서도 요즘은 어떻게 점수요. 어제 치는 거 보니까 거의 돈 오더라고. 그냥 보도 않고 쳐. 그래서 잘 맞아. 했을 때 점수라고 하더라도 어제하고 오늘은요 달라요. 내일은 또 달라요. 왜 달라요? 왜 달라요? 어제 한 번 친 거하고 오늘 두 번 어제 오늘 두 번 친 거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미세한 차이로 우리가 보기에는 점수 같지만은 그 안에 돈호가 다 숨어져 있습니다. 돈수가 다 숨어져 있어요. '야 저거 언제 저렇게 해 가지고 느나.' 했는데 언제 늘어요. 옛날에 똑딱이 친 건 기억도 없어. 기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하고 난 다음에 도노하는 것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도노하고도 점수가 있어야 돼. 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계속 어떻게 오늘부터 해 가지고 1년 탁구 안 쳐 봐. 예 오늘의 기량이 나오는가? 안 나오지. 그래서 도노하고 난 다음에도 점수가 계속 돼야 돼. 잭 콘필드 같은 사람들은 깨달음 이후의 빨랫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빨랫감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뭔가 한 견해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계속 점수를 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 왜? 세상은 세상은 그야말로 다양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뭐냐면 다양하고 다채로운 경험이 시 공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막 진행되는데 이걸 한 방에 내가 수할 수 있다. 아이 그거는 바보 같은 이야기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점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전에는 막 이 생각 저 생각 해야 되고 막 해야 됐지만은 점수예요. 알고 보면 돈수야. 알고 보면은 돈수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 새끼 이선에서는 새끼 일선처럼 심사를 해요. 안 그러면 경험을 하더라도 인제는 그 경험이 새끼 삼선에 올라오니까
새끼 이선에서 논리적으로 완전히 열반을 추구하게 되고 논리적 정합성 실상을 딱 만나게 되니까 연기를 이해하게 되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니까 색계 삼선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가 일어나? 정지가 일어나. 정념이 일어나고 정지가 일어나는 거야. 정념 정지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이것저것을 고려해 그야말로 돈수야. 그야말로 돈수입니다. 정념 정지 그 말 안에는 그냥 돈수야. 근데 정념 정지할 것의 양으로 보면은 점수야. 한 사안만 있어요. 여러 사안이 있어요. 여러 사안이 있기 때문에 한 사안만 보고 나는 다 정념 내 기억에 다 저장할 수 있어. 여러 사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 여러 사항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사안 입장에서는 점수지. 근데 한 사안으로 보면 그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럴까 저럴까라는 고려의 대상이 있지만은 바로 정념,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돈수가 되기 때문에 색계 삼선만 가더라도 뭐 도노돈수니 도노점수니 도노 뭐야 점수도노니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지는 게 색계 삼선입니다. 그때는 나한테는 올바른 경험만이 나한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행복을 경험했다. 이것을 어떤 말로 표현해도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 큰 스님께서 "에이 그런 거 없다. 돈수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말로 치면은 한 방 맞을 이야기야. 한 방 맞을 이야기라는 이야기야. 돈수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도노점수나 내지는 점수도노나 이 말을 다 무시한 결과가 나오거든. 보면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경험했다. 이 때문에 초기 불교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런 비유를 타당하지 않은데 그죠? 이 선 때문에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라고 성자들이 묘사하는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라는 성자들이 묘사하는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체험입니다. 경험입니다. 실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상을 경험해서 그 경험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그 경험, 부처님 가르침대로 경험한다는 이야기는 열반이 지척에 있다는 이야기. 열반이 지척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실은 내 지난 삶을 평가하면서 열반에서 마지막 그거지. 어, 목적지에 없으면 주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차하고 있는 장면. 주차가 탁 하면은 차는 더 이상 운전 안 해도 되잖아. 예. 주차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새끼 삼선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챙겨 행복하게 머문다. 이 새끼 삼선에서 욕망을 만납니다. 욕망을. 욕망을 만나서 그 욕망이 뭘로 변해져? 정념으로 변해지는 겁니다. 정념으로. 정념으로 달라진다고. 나한테는 이제 욕망의 기억이라는 것이 저 멀리 가버렸어. 나한테는 어떤 기억이 있어? 정념의 기억이 있는 거야. 정념 정지의 기억이 있는 거지. 예.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예, 왜냐면은 만나서 내가 이익일까? 손해일까? 아니, 처음 만났는데 나는 그냥 호의적으로 보이질 않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호의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내 업의 결과죠. 내 경향성이 그렇다는 거야. 상대를 잘 모르는데도 첫 인상이 나한테는 확 다가오지 않아. 그것은 상대의 문제, 나의 문제야. 나의 문제지. 근데 그것을 뭐냐면은 호의적이지 않은데도 이야기를 하면서 탐색을 해. 탐색을 해 보니까 내가 호의적이지 않은 것은 그것은 내 경험이었고 이야기해 보니까 내가 몰랐던 것을 막 발견이 돼. 그래서 발견이 되는 것이 심사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은 경험이고 경향이고 욕계 이야기잖아요. 그다음에 이것저것 이야기해 보니까 따져 보니까 뭐 그렇게 사람들 괜찮네라고 뭐냐면 새로운 호의가 생겼을 때가 심사고.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탁 하고 몇 번 만나 보니까 믿을 만해. 나도 몰랐던 그 주변에 여러 이러기라 이러니까
관찰해 보니까 소위 옛날에 스펙이라 불렀던 거. 그래 관찰해 보니까 괜찮아.'라고 해서 믿을만 해. 믿을만 해라고 하면 새끼 이선이지. 그럼 새끼 삼선은요. 일을 같이 해 보니까 '아유 내 단점을 보완해 주네. 내가 못하던 것을 해 주네.' 그래서 불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불만이 안 생기고 '이 사람하고 계속 일했으면은 좋겠네.'라는 것이 정념정지입니다. 정념정지. 그때는 내 욕망 즉 처음에 오적이지 않았던 것, 이 생각 저 생각을 했던 것, 내지는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해 보면 괜찮네.' 하는 것을 완전히 넘어섰지.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좋지.' 그러면 이 사람이 떠나면은 불편해져 안 불편해져? 불편해지지. 왜? 정념정지가 깨지니까 그렇죠. 그럴 때 소위 해서 다시 욕조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과거로. 과거로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지. 색계삼선에 오면은 그 소위 이야기한 이 상태에 오면은 우리가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함 중에서 예? 아남향이 되는 거야. 세상으로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오는 거야. 색계 이선에서는요.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상태지. 해 보니까 뭐 그런 대로 괜찮네. 믿을 만하네.' 정도니까 그러면 이런저런 고려가 아직까지 있는 건데 아니 같이 해 보니까 어떡해. '이 사람 없으면은 안 돼.'라는 것이 색계 삼선이야. 다시 말해서 수다원은 일곱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사다함은 일왕내고 아나함은 불내잖아. 불내라는 이야기는 다시 와요 안 와요? 안 온다고. 안 오는 게 왜 안 와? 내한테는 정념정지가 돼 있거든. 내가 그게 인제 이 삶이 해탈의 삶이 익숙하고 그것에 의해서 열반이 좀 더 분명해지는 거거든.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죠. 백계삼선을 구족하여 먹는다. 그러니까 실은 수행은 제 이성까지도 중요하지만은 공부를 해 가지고 실상을 바라보고 열반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면서 마음이 쫙 편안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수행은 어떤 게 중요하다? 경험이 중요하다. 그 경험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자비이사요. 경험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자비이사요. 내한테 전에 없던 마음이 일어난다고. 자비기사가 일어납니다. 그 자비이사가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거들랑 수행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겁니다. 그 사람 경험하지 않았어요. 뭐 깨달았다는데 뭘 깨달은지 나 잘 모르겠어. 항상 세계삼선에서 정념정지에서 뭐냐면은 열반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자비희사라는 마음이 됩니다. 8 번. 제3선에는 표본, 행복, 마음챙김, 알아차림, 마음이 한끝에 집중된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의도, 마음열이, 결심, 정진, 평온, 마음의 잡돌이함의 법들이 있는 바. 색이 이선하고 색깔이 달라지죠. 이건 경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거 안에서 모티브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이 법들을 차례대로 결정지었다. 이제 어떻게 경험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여러분들 내가 꼬드기려고 금강경을 해 가지고 배은심이 나한테 와 가지고 "아니 도대체 입시생하고 금강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일단 들어 봐라." 그랬는데 아니 뭐 "불법에 의하면 모든 건 다 관계가 있잖아. 관계없는 게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꼬드기면서 했지만은 우리가 이만큼 경전을 읽을 줄은 몰랐잖아. 그렇게 쭉 이 많은 경들을 쭉 읽고 왔습니다.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 내가 아닌 밤중에 소집을 시켜 가지고 신묘장부대단하니 108독을 하자면은 여러분이 108독이 잘 되겠어요? 물론 오랜만에 하니까 재미는 있지. 예? 거기에 내가 또 의미를 부여해. 이거 하면은 예?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질 거라면은 여러분 이게 믿을까요? 뭐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은 소위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이것이 달라지고 내한테 가져올 열의의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열의는 체험입니다.
열의는 체험입니다. 체험하면은 또 다른 체험을 하고 싶지. 예. 즉 다시 말해서 선심소가 강화된다고. 선심소가 강화된단 말이야. 또 다른 체험하러 싶고 또 다른 체험을 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심, 예, 마음이, 예, 이 공부에 있어서 내 생활의 체험에 있어서 '아 나는 달라졌구나.' 또 다른 또 달라진 개선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결심, 정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안에서의 평온이 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안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만화시카라. 작의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의 수준이 달라진다 말이에요. 경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법들을 차례대로 결정지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평가하기는 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을 이렇게 쭉 내가 관조를 했을 때 과거하고 많은 소위 서 사고의 절차 내지는 감정적 반응 그다음에 그냥 정서적 상태 요런 것만 살펴봐도 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달라짐에 있어서 '아 이렇게, 이렇게 달라졌구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내 마음 평가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점침대 가서 안 물어봐도 되잖아. 어. 내한테 굳이 상담 안 받아도 됩니다. 뭐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히려 요즘은 그렇지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상의를 하면은 실은 내가 아는 방법 말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지만은 뭐 각자의 마음은 스스로가 더 잘 평가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첫 번째 함정이 예 사고 체계에 있어서의 자동화되어 있는 것.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고정관념이 없는가? 나한테는 흑백 논리가 없는가? 예. 나의 욕망은 내가 저 위에 있는 교만, 아만 하는 것들로 해서 남을 우습게 보질 않는가? 경멸이나 멸시 이런 것으로 보지 않는가? 요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면은 그것에 노출 안 되는 것만 해도 인생 좋게 사는 것 아닙니까? 자, 이 법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일어나고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머물고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사라진다. 특히 삼선의 체험에서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겠죠. 체험에서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 체험을 수반한 선정은요. 그야말로 더욱더 굳건해서 불태전 예 인제 후퇴하지 않는 경지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법들은 없었는데 생겨나고 있다가는 사라진다. 없었는데 생겨나고 있다가는 사라진다. 아직까지 법이 온전하지 못하죠. 왜? 도착했어. 주차하고 있는 중이야. 주차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에서 내려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념, 염을 파악해야 되는 거야. 예. 정지, 잘 알고 있느냐 파악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 그는 그 법들에 대해 홀리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벗어나고 자유로 관계가 없는 마음으로 머문다. 그래서 정념정지 성자들이 그렇게 칭송하고 내 뭐냐면은 삶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달라졌는데 뭐가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다. 만. 탐 많이 제어됐죠. 그죠? 진도 많이 제어됐죠. 근데 만이 아직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라는 예? 내가 우월하다는 그 만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만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치가 있는 치. 무명,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그래도 일단은 내가 생활이 확 달라진 건 사실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까? 그는 이보다 높은 벗어남이 있다라고 꿰뚫어 안다. 만 때문에 그래서 만 때문에. 만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자비 이사가 더욱더 발동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새끼 삼선에서 만족하죠. 예. 자기 만족은 뭐 이거 이상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꽤 어 높은 벗어남이 있다라고 아는 것은 자비희사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희사의 힘. 그것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있다고 확신했다. 80쪽. 9번 비구들이여 다시 사리붓타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렸다는 이야기는 정념정지를 평가하던 모든 자료 정념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 정념정지의 평가 자료부터 시작해서 정념이라고 할 것까지 다 버려야 되겠지. 다시 말해서 바르다라고 이야기할 게 없잖아. 내가 바른 생활은요. 내가 바르지 못하기엔 바른 생활이 필요할 거다. 예. 내가 지금 바른 생활을 해요. 내 스스로가 만족해. 그 만족했을 때 문제는 뭐예요? 바른 생활이 문제예요? 만족이 문제예요? 만족이 문제입니다. 만족을 버려야지. 만족한다는 이야기는 만 때문에, 아만 때문에. 그렇다면 만족도 예, 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라는 은사가 나오죠. 아울러 그는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유하였으므로 자 색계 일선은 심사를 해야 되니까 자선의 상태겠지. 선으로 따지면은 좌선 앉아야 될 거다뇨. 아니 공부하는 놈이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기는 물론 내 공방을 정리한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근데 누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정리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 혼자 공부를 해야 되겠지. 자, 색계 이선 아는 데까지는 옆에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 필요하지 않죠. 색계 삼선 경험하려면은 자선해야 돼요, 행선해야 돼요? 행선해야 되겠지. 색계 삼선부터는 행선을 해야 될 거다뇨. 그 행선하지 않는 선정은 문제가 있다니까. 사람이 달라진 해탈입니다. 해탈. 해탈을 해서 선정은 세 가지죠. 뭐죠? 객관, 그죠? 예? 일관, 그다음에 부동. 세 가지잖아요. 자, 가장 기본이 객관이야. 객관. 예? 두 번째가 일관이랬잖아요. 객관이라는 건 앉아서 돼요. 예? 일관이라는 것은 행선을 해야 내가 일관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흐트러지는지 안 흐트러지는지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단순히 삼매라고 보시면 안 돼. 나는 해탈을 했는데 그 해탈이 퇴행성을 가지느냐는 거야. 예? 즉 다시 말해 가역적이냐는 거야. 해탈이 불가역적이어야 되겠지. 다시 원위치 되면 그건 해탈이 아니잖아요. 해탈이 아니잖아. 그런데 앉아서 하는 것은 다시 원위치가 리셋이 된다니까. 원위치가 된다고. 왜 그래요? 마음속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체험하면 원위치가 돼요, 안 돼요? 체험하면 원위치가 안 됩니다. 체험한 것으로 그 이전은 내 몸에서 예? 내 몸에 기억거리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 몸에서 자꾸만 새로운 체험이 생기면서 사라지겠지. 예? 사라지겠지. 아니 우리가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얼마나 핸들을 빼떨빼떨 돌리면서 막 그렇게 타요. 타는데 자전거를 이제 내가 잘 타. 그러면 옛날에 빼떨빼떨 하는 대로 타져요, 안 타져요? 핸들은 돌릴 수 있지만은 그 빼떨빼떨한 장면이 나올 수가 없잖아. 왜?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 전에 행동은 나오질 않아.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도 나오질 않아.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가 있겠지. 그게 이제 세계 삼선의 이야기면은 자전거 타 가지고 쌩쌩 달려야 된댔어요. 자전거 타면서 주변 풍광을 봐야 된댔어. 그게 세계 사선이요. 내가 자전거 탄지 안 탄지를 모르고 그냥 빠르게 갈 줄 알아야 된다니까. 예.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고 조작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것이 되게 주변 풍광을 잘 보면서 그냥
즐겁게 쭉 갈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게 필요한 것이 사념하는 거야. 사념, 버릴 사자에 생각 염자뇨. 그러니까 정념이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지.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가 평가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제 이대로 살면 돼. 그 삶이 바로 왜? 청정하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없기 때문에 되지. 왜? 자비이사와 함께하거든. 자비희사와 함께하거든. 그 자비희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자는 마음에서 드러나지. 비도 마음에서 드러나잖아요. 당연히 희도 마음에서 드러나잖아. 왜냐면 희는 감정이니까 드러나잖아. 사는 마음에서 드러나요. 예? 무라일체야. 예? 무라일체지. 사라는 것은 백화하는 것은 평온이라는 것은. 예. 다시 말해서 예? 자전거 타고 쌩 하고 달려. 예? 그때 쌩 하고 달리는데 자, 야, 참 내가 기특하네. 어? 기특하네. 근데 옆에서 보니까 아직까지 나처럼 못 달린 사람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냥 나처럼 좀 더 연습하면 될 건데 하면서 비. 어? 룰루랄라 하면서 쭉 뻗면서 하는 히. 예? 히.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자전거 타는 게 편안해지는 것이 사. 행동으로 따지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색계사선이라는 게 그렇다고. 행선을 하면은 그 행선을 한 사람이 정념정지가 되면은 나중에 정념정지를 벗어나서 그 사람이 삶에 있어서 자유로워. 삶에 있어서 자유롭다는 이야기는 예, 더 이상 삶매라고 해야 돼. 안 그러면 삶매조차도 예? 나한테는 대상이 아니라 내 자체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는 거야. 자유롭게 되는 것. 그래서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의 기쁨,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이 가볍단 말이에요. 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자유. 그래서 마음 챙김이 청정함, 자유이기 때문에 무해심이 당연히 생기겠지. 어디에도 장애가 없을 것? 아니요. 걸림이 없잖아요. 걸림이. 그치. 아마 이래도 되고. 오늘 추원카드 보니까 추원카드가 엎어져 가지고 3번 엎어져 있어. 보통 보면 이렇게 잘못하면 한 장이 엎어질 수 있잖아. 이건 한 3파트로 엎어져 있는 거야. 어. 근데 한 장 꺼냈는데 백지가 나와. 그럼 어느 정도 빼면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엎어진 거야. 그래서 하는데도 찾는데 찾아요. 왜 정답 정리할 수 있잖아. 아니고 "아니 원명지 어제 왜 이렇게 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왜 이렇게 논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그렇게 챙기면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아니 이미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읽으면 되는 거니까 큰 불편함이 없는 거야. 예. 아니고 엎어졌다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몸이 피곤해서 그냥 안 했으면 좋겠는데 건너뛰려고 하는데 이거까지 엉켰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어. 그러려면은 말이 많지. 말이 많지. 다시 말해서 그 심리적 상태가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는 것 아니요. 세상에 다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뭐야 아침에 마늘 깠다고 막 손 부풀었다고. 그 마늘 왜 까냐니까 아니 산 마늘보다 확실하게 마늘 까 가지고 이렇게 그때그때 빻아 먹는 게 맛있대. 맛있는 거 내가 알지. 그럼 손가락 부푸는 걸 감수해야 되는데 그냥 굳이 손가락 부풀면서까지 깔 필요가 있느냐는 거야. 여러분 맛있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맛없는 것도 맛입니다. 때로 사람은요. 예. 맛없게 먹을 줄도 알아야 돼. 그러면 몸이 좀 덜 고생해. 근데 맛있게 먹으려면은 몸이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맛을 선택할래? 몸을 선택할래 했을 때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좀 어떻게 맛보다는 몸을 조금 아끼시라. 예. 덜 맛있는 거 먹어도
우리는 요즘 세상에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좀에 덜 맛있는 거 먹어도 돼. 그냥 그러니까 그냥 기본 해 먹고 살아도 되는데 안 그렇지. 왜? 예전부터 해오던 관성. 아까 내가 우리 경향성 있잖아요. 경향성은 항상 관성으로 드러나고 그 관성을 거부할 수가 없지. 그래서 업을 못 바꿔. 업을 못 바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손 부풀었다는 얘기를 난 들을 예정입니다. 들을 예. 그래 다 풀 수 있고 할 수 있고 하는 이야기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뭐 그게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니고 뭐한 일도 아니죠. 그죠? 원병진은 지금 계속 추운 짬 때문에 마음이 그냥 저래 아무 일 없다고 하는데도 지금 계속 저렇게 한다고. 어. 그래서 "제발 빠져나와. 심사를 해 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괜찮아. 어제 룰루랄하고 집에 가서 잘 자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이게 딱 걸릴 줄 알았네. 어. 내가 오늘 이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걸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야기 안 할랬는데. 이야기해서 그렇지 어? 각자한테 이야기해 주려면 너무 많아. 예. 근데 그런 이야기 안 해도 잘 살고 있잖아. 뭐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함. 마음 챙김이 청정하다는 이야기는 싸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싸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띠할 필요가 없 뭘 뭐냐 청정 상태까지 가서 주의 깊을 일이 뭐 있냐고. 예.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래서 사념청정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념. 번역에서 마음 챙김이 청정하니라고 했지만 한자 표현이 더 좋습니다. 사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쌀떼할 거리도 없는 주의 깊을 이유가 없는 마음 챙김이나 알아차림할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10번 그러면 왜 세계사선에서 내가 자유로웠는데 다음 사무색 체정으로 가느냐. 자 세계사선 끝나고 난 다음에 정형구가 뭐가 나오죠? 정형구가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고집멸도가 나오잖아. 고집멸도가 요게 답입니다. 여기에서 숙명통하고 천안통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나는 지금 여기서 종교를 지었어. 실은 예? 사념청정지도 진행되고 있는 거야. 진행되고 있는 거죠. 나한테는 문제가 없어. 사념청정했기 때문에. 뭐가 문제예요? 이 세상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사념청정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왜요? 이 세상이 문제예요. 이 세상이 문제이기 때문에 즉 천안통으로 바라봤을 때 나의 누진통이 계속적으로 고집멸도가 보다 예? 유려해지고 그다음에 이러한 고집멸도를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즉 깊은 뿌리인 무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명은 나의 무명이여 세상의 무명도 있는 거야. 세상의 무명도 있는 이 무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에, 핵계사무색 처정하잖아. 처 이상 즉 내 전망이 향하는 곳에 이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겠지. 이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처정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 놓고 10번 제4선에는 평온 그러니까 1선에서는 심사였죠. 2선에서는 확신이었잖아요. 3선에서는 정념정진인데 그것이 경험이 있잖아. 예? 색계사선에서는 평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색계사선의 구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심사와 확신과 정념정지 경험과 그다음에 평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의 절차를 어떻게 잡아야 돼? 이걸로 잡아야 되는. 이걸로 잡으면서 염처 수행을 하면서 여의족을 가져야 되는. 염처 수행을 하면서 여의족을 가져야 되는. 여의족이라는 것이 뭐죠? 욕정진 심사유 하잖아. 욕정진 심사유 했을 때 그 욕이라는 것은 의욕. 예? 의욕. 그 의욕이라는 것이 소위 해서 열의를 동반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 의욕을 가지는 것이 욕.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정진, 그다음에 심사유,
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이 새끼 공부의 특징입니다. 병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편안함의 기인한, 마음의 무관심, 무관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예. 근데 마음의 무관심 아닙니다. 예. 그냥 다른 말로 이 번역도 이게 참 이게 한데 한자 번역 좋아요. 무해심, 무해심. 그 요즘 말로 하면 자유로운 마음, 자유로운 마음. 그러니까 편안함에 기한 마음의 무관심이 아니라 무해심, 장애 없는 마음, 자유로운 마음. 마음 챙김의 완전한 청정, 마음 챙김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겠어요. 인제 부동이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이라고 소위서 삼매를 번역했지만은 여기서 적절한 표현은 부동입니다. 흔들리지 않음. 예. 시몬스 침대가 뭐 때문에 편안하다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 자고 있는데 흔들리면 안 되거든. 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끝에 집중되어 있을 때는 아직까지 대상이잖아. 편안하다는 것은 마음 자체가 대상화가 되면 안 돼. 그래서 부동해. 흔들리지 않아. 자, 그다음에 거기에서의 감각 접촉. 감각 접촉은요, 인제 정서적으로 편안하기 때문에 감각 접촉이 소위서 긴장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전혀 긴장 관계가 없죠. 편안한 상태니. 소위서 아까 정념정진만 하더라도 정념정지로 갈 동안에는 불편했지. 내 생각대로 되겠느냐. 예. 내 생각대로 되겠느냐 했을 때. 내가 인제 요즘 부산 가면서 내가 만나지 않는 사람들 막 만나니까 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많이 빠집니다. 그 고민에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전혀 불교를 접하지 않은 사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래 접한 사람까지 이 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기존 교육에 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이쪽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불편하고 '이게 내가 어느 사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항상 좀 뭐라나 발 꺼내면서 내가 좀 힘들어. 예, 어려워. 그 좀 어느 정도 한 10분 해서 눈치를 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요 이야기 해야 되겠네.' 톡톡톡톡 몇 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르겠다가 나중에 제 차, 3 차면 그때 가서야 고개를 까뜩해요. 그럼 나도 안다는 거지. '휴 다행이다, 다행이다.' 요렇게 안답니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안도 되는데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제가 그런 긴장이 있어요. 전혀 긴장이 없이 막 이거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할까?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감각 접촉이나 느낌, 인식, 의도 이런 것들은 전혀 예 그 사람들하고 다른 양상이 있는 거죠. 우리 오래된 서로의 신뢰와 또 관계 애들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열의, 결심, 정진, 마음챙김, 평온. 자, 여기서 열의는요. 아직까지 사념청진이면 내 내적 경험이지. 내가 지금 흔들리지 않는 거지. 자, 내적 경험에 있어서 열의는 그 사람들하고 경험하면서 내 주변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금 행선을 하고 있는 거잖아. 성자들이 불릴 만한 성자들이 묘사하는 것을 누군가 성자들이라고 불릴 만한 묘사하는 경지가 있다는 거지. 그건 내가 불러줘요. 누군가 불러줘야 되는 거야. 세계 삼선만 해도 사람들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일관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일관성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데 세계 사상만 해도 부동이잖아. 부동. 나는 부동하지. 부동한데 그 부동 상태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던 사람들이 같이 이해도가 넓혀지고 바뀌어. 바뀌면은 나는 열의를 가지죠. 어떤 열의를 가져요? 내가 지금 이 사념청정지까지 오게 된 것을 전달하고 그들로 하여금 나와 이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그들로 하여금
쌌디가 청정한 마음책임이 청정한 이 편안한 평온의 경지로 이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자심이 생기겠지. 자심이 생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잘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못 따라오는 사람 아니 또 어떻게 못 따라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회가 안 되는 사람, 물리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도 역시나 있는 것 아니요. 거기에 대한 연민이 안 생기겠어요. 연민이. 어? 아니 지금 소위 해서 우리 지금 일요일 날 법회 오시는 많은 예 연세 드신 보살님들 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합니다. 예. 못 하니까 그냥 풀고 편안하게 해 가지고 그 교훈적인 격언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해 드리지만은 실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 그래서 항상 부족한 감이 있지. 예. 그날 하루 즐겁게 보내지만. 그래서 오셨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앞에 기도하고 예경하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예? 마음을 서로 가다듬고 일체화시키는 우리 이 도량에 와서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고 같이 이렇게 법회를 봅니다라는 일체화를 시켜서 편안하게도 해 주고 하는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연민 때문에 그래요. 연민 때문에. 제가 뭐 물론 다시 10 시부터 불공해 가지고 쭉 오지만은 아니 불공 안 하고 딱 앉아 가지고 바로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합니다. 근데 그 불공하는 것은 그냥 절에 왔으니까 예의라고 예의라고 했을 때 실은 그것만을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요?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라도 해서 언젠가는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연민심이 왜 작동 안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도 법회도 안정적으로 되고 있지만은 그냥 일요일마다 무슨 예? 어디 가서 학교 출석 부르는 것도 아닌데 우리 절에는 출석부 없잖아요. 아침에 요 앞에 있어 보면은 들어가면서 노보살이면 다 내한테 얼굴 도장 찍어. 출석부 없는 얼굴 도장을 찍는다고. 난 그래서 도장을 꽉꽉 눌러 줘야 되는 거지. 내가 나가 있는 이유가 그 도장 찍으려고 나가 있는 거야. 도장을 꽉꽉 눌러 찍고 있는데 그 출석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앞으로 언젠가는 점차적으로 시간이 나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장면 안에서 어떻게 지금 당장은 아니래도 일어나는 시대의 격차 때문에 왜냐면 내 모친도 그랬거든. 근데 제가 안 그럽니까 뭐. 내 모친이 그냥 한 매일 1000 배씩 천일 기도 응? 여러분 매일 1000 배를 어떻게 천일 기도를 해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인간 피스톤도 아니고. 근데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했는데 불교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등도 못 듣고 갔어요. 그런 그걸 가르쳐 주는 절도 아니었고 뭐도 아니었고 그냥 등에나 열심히 달고 인등에나 열심히 키고 첨배하고 자기 그냥 내가 참 팔자라리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잘못된 예? 업장 때문에 우리 애들 고생할까 봐 그러면 절하고 갔다고. 그냥 보면 애석하지 내 마음에. 애석하는데 그 보살들 와 가지고 아침에 와 가지고 참 얼굴 도장 찍고 들어가는데 서로 빙긋이 웃으면서 가는 것에 있어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구나.'라고 했을 때의 뭐냐면은 그런 아주 작은 걸 이야기를 했는데도 같이 웃어 주는 그 기쁨. 그래도 어떻게 해요? 했을 때 시차는 있지만은 언젠가는 다 정토 열반으로 향할 것이라는 믿음과 예? 그것에 있어서의 서로 간의 편안함, 끈끈한 연대 이런 것들이 안 생기면 뭐 이상한 거지 종교적 면에서. 아니 실은 그게 양식이죠. 그 장면 하나가 예? 종교적 양식이 되는 거지. 아니고 무슨 절 크기로 따지고 사람 위치나 명예, 돈 이런 걸로 따지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종교의 양식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성전을 크게 지었다고 종교의 양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많이 모았다고 종교의 양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종교의 양식이 자비이사라고 봅니다. 자비이사.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내가 종교할 필요가 왜 있냐고. 뭐 할 필요가 없지. 돈 벌 것 같으면 내가 돈 벌면 되지. 내가 뭐 돈을 못 벌겠어요, 돈 벌려고 마음먹으면은. 지금도 내가 제일 수월한 게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야. 예. 아마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전생에 돈을 실컷 많이 벌어봤는가 봐. 별로 뭐 돈에 대해서 어 관심도 없어요. 어릴 때는 이벤트 뭐 이런 거에 관심도 있고 뭐 그걸 해 가지고 사람들 주의를 끄는 게 있는데 요즘 뭐 그런 것도 관심도 없어. 10여 년 전부터는 관심도 없어. 왜냐니까 결국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서 자비스러운 마음을 내가 일으키고 증장시키고 그 자비스러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예 그 깨달음의 징표인 자비스러운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꾸준히 추구를 했고 아니 그것이 지금 구석구석에서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 장면을 포기할 수가 내지는 여기서 물러날 수 있겠냐고.'라고 했을 때 그게 열의, 결심, 정진, 마음챙김, 평온, 마음의 잡두려는 법들이 있는 바 이게 내용이 또 달라진다면 세계사선에서. 세계사선에서 달라진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아이고 무슨 경이냐." 그 경에서 쌍용스타 니까에서 나온 경에서 왜 색계에서 무색계 선정으로 가지 못하느냐 했을 때 그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족분을 자비사 삼무량심 수행으로 무색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참 소중한 경이에요. 그 경이 내가 갑자기 경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래서 자비이사의 힘으로 사무색정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념 청정지에서 나는 만족하죠. 나는 만족하죠. 그런데 나는 만족으로 만족해야 돼요. 앞으로 또 할 일이 더 있어요. 왜?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이야기하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세상에 그 진행되는 나를 포함한 세상을 책임지려거들랑 사무색 처정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정형구가 끝나서 문제입니다마는 나중에 언젠가 숙명통, 천안통 했을 때 왜 숙명통, 천안통이 일어나야 나서 사무색 처정으로 가는지에 대한 그러한 모티브들을 다음에 또 정익구가 나오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 법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일어나고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머물고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사라진다. 그는 이와 같이 깨달아한다. 이와 같이 법들이 없는데 생겨나고 있다가는 사라진다. 있다가는 사라진다. 없는데 생겨나고 있다가는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형이라는 이야기예요. 진행형. 진행형이에요. 이 법들이 없는데 있어지고 사라지는 이유는 아직까지 내 개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사념청정제가 됐지. 예. 근데 세상은 아직까지 사념청정제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세상이 되질 못했어. 세상이 못했어. 그래서 이 법들이 있다가는 사라지지. 사라지지. 그는 그 법들에 대해 홀리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벗어나고 자유롭고 한계가 없는 마음으로 머문다. 한계가 없는 마음으로. 그는 이보다 높은 벗어남이 있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보다 뭐냐면은 높은 벗어남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결국 만의 문제, 만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죠. 정념정지에서는 만의 문제가 생깁니다. 만족하니까. 근데 사념청정지에서는 만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죠. 근데 만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게 뭐죠? 만을 뒷받침하고 있던 치라는 치. 자, 다시 한번 갑시다. 유신견, 개금치, 회의적 의심, 감각적 욕망, 악의. 그다음에 오상분별은 뭐죠? 색에 대한 욕탐, 무색에 대한 욕탐. 그다음 뭐예요? 들뜸, 아만 들뜸, 무지, 무명. 아시겠죠? 만이 왜 뒤에 있는가? 아. 그래서 색에 대한 욕탐, 무색에 대한 욕탐에서 끝까지 괴롭히는 게 만이야. 만이야. 사념청정지에서 많이 해결됐어. 근데 많이 다 해결됐어요. 뒤에 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무명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내면적으로는 사라졌으나 세상을 만나는 순간 나는 세상과 구분이 되어서 많이 또다시 발동할까? 또다시 발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상분결의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오상분결의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참 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탐욕이 본능 같은데 탐욕이 굉장히 본질적 본능 같은데 탐욕보다 더 지독한 게 만인 거야. 왜? 실은 탐욕의 근거지는 만이지. 나지 나. 나에 대한 집착. 나라는 관념이 없으면 탐욕을 낼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생존에 있어서 탐욕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장치죠. 생존의 추구에 있어서는 탐이고 생존의 보호에 있어서는 진이고. 그렇지만 생존의 기준이 되는 건 치입니다. 그 치가 변모한 것은 만이고 나는 자리 잡은 것은. 치 뒤에 항상 만이 있고 요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계속적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만을 넘어서기 위해서 사무색 처정을 또 으로 가기도 하는 거죠. 참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오상분결 오늘 이야기를 잠시 이야기를 꺼냈지만은 자 보세요. 색계사선과 사무색 처정 이렇게 수행하면서 8 가지 8 헥타를 이루어서 마지막 상수멸정에 이르게 되는 소위 이야기 정형구적인 수행의 방향 그다음에 선정, 해탈의 경지를 각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다 끼워 맞춰져 있잖아. 말로 푸니까 오상불교를 따로가 아니고 12연기법 따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어 택계사선과 사무색 처정이 따로가 아니고 이것이 묘하게 어떻게 언어로는 분리되어 있지만은 섞여져 있는 덕목이 반드시 있잖아요. 자 요거에다가 이제 보리분법을 또 섞으면은 또 이야기가 또 되겠지. 공부는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 그게 많이 나한테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실은 어느 날 문득 나의 많이 탁 감지되면요. '엄마야 나는 자비사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괜히 손해 보는 듯한 느낌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많이겠죠. 많이겠죠. 그런데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냥 이해를 통해서 그런 것이고 실천을 하면은 그야말로 이것이 편안하고 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공부임을 알 수가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공부를 하십시오.